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저희가 깊고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얼마 전에 개봉을 한 마블 영화 블랙팬서 2 와칸다 포레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름이 기네요. 네. 이게 우리 문화비평 코너에서 늘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 안에 인종차별이 너무 강하고 저도 자유롭지 않고요. 그래서 막 저 스스로를 좀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인종차별을 내면화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미국의 백인 중심 대중문화하고 또 한국의 자민족 중심 대중문화를 보면서 인종과 뭐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문화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까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류 문화 안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차별이나 뭐 편견 이런 걸 좀 넘어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덕분에 이제 뉴스브런치 청취자들께도 이런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요. 블랙팬서 2 와칸다 포에버도 그런 작품 중에 한 편입니다. 네. 근데 평가가 너무 분분해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네. 1편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블랙 페미니즘의 관심사를 잘 담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서로 다른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논란도 한번 짚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1편부터 좀 얘기를 살짝 드리고 2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블랙팬서 시리즈 자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흑인 영웅인 블랙팬서를 주인공으로 하는데요. 그 배경이 와칸다. 라고 하는 아프리카 가상의 나라입니다. 와칸다 포에버는 와칸다야 영원하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왕족이 통치하고 있는 군주제 국가고요. 1편은 와칸다의 왕자인 티찰라가 선왕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와칸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와칸다에는 또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시 있는 블랙팬서라고 하는 영웅적인 존재가 있고 대체로 왕이 블랙팬서가 되어서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찰라도 이제 블랙팬서인데요. 근데 이제 모든 영화 그렇듯이 왕이 쉽게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영웅이 아니죠. 그래서 티찰라가 왕이 되는 걸 방해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티찰라의 사촌인 킬몽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티찰라와 킬몽거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은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에서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 사이의 갈등과 비슷하거든요. 이 티찰라가 왕으로 있는 와칸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비브라늄이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과 최대의 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 대국인데 이거를 쭉 세계에 숨겨왔어요. 왜냐하면 비브라늄이 세계에 알려지면 이걸 악용하려는 세력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비브라늄으로 나라 전체에 실드를 쳐가지고 어디에서도 이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와칸다는 최대 빈국이고 가난한 나라고 별로 힘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티찰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력이랑 부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킬몽거는 아프리카를 착취해온 1세기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티찰라가 왕이 되어서 너무 선하게 통치하는 게 싫은 사람인 거죠. 둘이 이제 엄청나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뭐 티찰라가 이기게 되는데요. 폭력적인 세상에 비폭력으로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폭력으로 대결할 것인가 이거 사실은 어떻게 이거는 보면 뭐 늘 많이 논의돼 왔던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인 건데 이제 1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오락 영화로 잘 다뤘기 때문에 사실은 비평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흥행 면에서도 굉장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블랙팬서 1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역대 박스 오피스 14위 정도에 올라 있거든요. 1조가 넘는 이제 수익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2편 어떻게 나올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네. 그 티찰라 블랙팬서를 연기했던 배우 체드윅 보스먼이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팬들이 많이 슬퍼했고 마블 제작진도 굉장히 슬퍼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2편이 될 거냐 했었는데 마블의 입장은 다른 티찰라를 캐스팅할 생각이 없고 티찰라 블랙팬서는 보스먼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1편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1편을 이어서 2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했을 텐데요. 여전히 1세기의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문화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편과 2편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째는 블랙팬서 2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체드윅 보스먼의 블랙팬서에 대한 징큰 애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자체가 일종의 장례식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영화의 시작도 이제 티찰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장례식 장면 자체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편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관객들이 좀 실망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농담이라든가 좀 가벼움이 없고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작품이니까 가벼울 수가 없었겠죠. 또 하나는 이게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이유인데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팬서 1편에서도 티찰라의 중요한 조력자들이 대체로 다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이자 여왕인 라몬다, 와칸다의 과학자이면서 블랙팬서 수트의 제작자이고 2편의 주인공이기도 한 여동생 나오는데 슈리라는 여동생이 나오고요. 네. 와칸다 군의 사령관도 오코에라는 이제 여성 군인이고 티찰라의 연인이 또 등장을 하는데 나키아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사람은 와칸다 최고의 스파이라서 1편, 2편 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1편도 블랙 페미니즘의 관심사 안에서 주목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왕자에서 왕이 되는 것은 남자이고 그래서 소년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고 또 이제 어떤 대의 안에서 주로 갈등하는 두 캐릭터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은 조력자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2편은 이런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게 되는 여성이 거죠. 이제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는 건데 네. 내용은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블랙팬서 1편의 마지막 장면이 어땠냐면 티찰라가 이제 세상에 와칸다의 정체를 알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의 작품들에서 와칸다는 세계 평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엔에 가서 이런 연설을 해요. 우리는 지금 서로 갈등하고 분열됐다. 위기의 시대에 현명한 자는 다리를 놓고 어리석은 자는 벽을 세운다. 이런 연설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건 의미가 철학적으로 있는 얘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시대에 이제 그렇죠. 그 저항하는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있던 유엔의 한 백인 남자가 묻습니다. 세계 최빈국인 와칸다가 말은 좋은데 뭘 할 수 있겠냐? 이러고 질문하니까 티찰라가 싹 웃으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기술과 부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공개를 한다는 셈이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블랙팬서 2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브라늄의 존재와 나라의 힘을 다 공개한 후에 티찰라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이자 왕비인 라몬다가 왕권을 승계받아서 와칸다를 통치하고 있고요. 세계에는 이미 비브라늄의 존재가 알려진 상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온갖 열강들이 블랙팬서가 없는 틈을 타서 그 비브라늄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브라늄 패권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라몬다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과정에서 라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두 개의 죽음이 이제 영화에 쉽게 들여지게 되고 슈리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공주 슈리는 오빠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와칸다를 지켜야 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고요. 굉장히 우울하고 좌절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울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렇죠. 상태여서 가족의 죽음에 복수를 하고
와칸다를 지키기 위해서 오빠의 뒤를 이어 블랙팬서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슈리가 성공적으로 블랙팬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때 또 이제 오코에나 나이카처럼 여성 전사들이 조력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은 뭐 조력자도 주인공도 지금 다 여성인 셈이네요. 어떻게 본다면. 예, 그게 사실은 블랙팬서 2의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흑인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가 있었죠. 네.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 대체로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 뭐 폭력, 차별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흑인 여성 영화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었는데요. 블랙팬서 2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흑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것을 넘어서서 네. 흑인 여성이 그 자체로 보편인간으로 등장합니다. 맞아요. 근데 세계의 영화 역사 안에서 보편인간은 언제나 백인 남성, 비장애인 남성이었었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냥 보편인간으로서의 흑인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재현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영화를 우머니즘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우머니즘은 뭐냐면 페미니즘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까? 페미니즘의 문제의식 안에 있는데 네. 이게 이제 1980년대에 앨리스 워커라는 페미니스트 작가가 이제 주창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70년대, 80년대 미국의 페미니즘 자체가 매우 백인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면서 흑인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흑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 의식, 가족에 대한 감각, 여성과 남성이 상호 의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페미니즘과는 다른 우머니즘이라고 하는 걸 주창하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서 얘기해 주신 그 소설가인 앨리스 워커 네. 우리 영화로도 기억을 하는데 네. 컬러 퍼플 그거 잘 알려진 작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비평에도 몇 년 전에 한 2년 전쯤에 맞아요.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컬러 퍼플이라는 작품으로 이걸 1982년에 발표했고 1983년에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원작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해서 또 사랑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받았던 작품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아이를 둘이나 낳아야 했고 하지만 그 아이를 다 뺏겼고 나이 많은 남성에게 강제로 이제 시집을 가게 돼서 또 어떤 폭력에 노출되는 여성이 결국 이제 중년 이후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의지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어떤 흑인 여성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는 놀라운 작품이었고요. 근데 이 작품이 미국 사회에서는 퓰리처상을 받고 주목을 끌었지만 사실은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책을 태우는 화형식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왜 그랬는가 하면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에게 행하는 어떤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면서 재현하면서 흑인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백인들이 흑인 남성에게 보고 싶어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고 있고 흑인 커뮤니티 내부에 이제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그랬군요. 거죠. 근데 하지만 사실은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을 얘기할 수 없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흑인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억압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없는 맞아요. 거고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해일 몰려오는데 조개 줍는다라는 식의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이제 반복이기도 한 거였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작품 뭐 컬러 퍼플과 블랙팬서 2 네. 좀 다른 작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컬러 퍼플은 정확하게 흑인 여성으로서 사는 삶에 네. 대한 어떤 비판적인 성찰 같은 게 있었다면 블랙팬서는 물론 흑인 여성이 경험해온 그 역사 안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천착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그것을 뒤집어 재현하는 보편인간으로서의 흑인 여성을 보여주는 좀 놀라운 작품이었던 거고요. 사실 이 두 작품 사이에 40년의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40년 동안 흑인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싸워온 역사들 같은 그런 것들 안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었던 거 아닐까 싶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오프라 윈프리나 그렇죠. 우피 골드버그, 네. 비욘세
미셸 오바마 이런 식의 흑인 여성의 이미지를 바꿔온 어떤 걸출한 흑인 모델들이 여성의 있네요. 모델들이 네.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를 뒤집어 엎는 혁명가들은 아니지만 제도 안에서의 어떤 흑인 여성이 너무 평가됐었고 또 과소재현되어 왔잖아요. 그걸 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흑인 페미니즘의 되게 유명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룩스라는 이론가가 있는데 이 이론가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 영화 안에서 과소 표현될 뿐만 아니라 시선 자체를 금지당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볼 수 있다라고 상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대상화되고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비판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자면 블랙팬서는 특히 2편 같은 그렇죠. 경우는 흑인 여성이 바라보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요. 흑인 여성의 영능과 파워, 임파워먼트, 무엇보다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높이 사면서 보여주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인됨의 어떤 특징들, 공동체성, 남성과 여성의 그렇죠. 상호 의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머니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힐만하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앞서 흑인 여성들의 그 어떤 상징적인 모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또 영성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갈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자, 이 블랙팬서 2의 경우는 이제 흑인 해방이라는 이런 테마뿐만이 아니라 네. 또 다른 문제들도 이 안에서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한 예. 평가도 굉장히 분분하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이란 국가는 사실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거대한 착취 위에 서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하나가 노예무역과 노예제 그에 대한 뭐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착취였다고 한다면요. 네. 그 전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학살과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착취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미국인들이 우리는 막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새로운 대륙으로 온 위대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다 막 이런 얘기할 네. 때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명백하게 미국의 문명은 아메리칸 원주민의 피와 그렇죠. 아프리카인의 살 위에 세워진 문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찾는다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을 때 총만 들고 온 게 아니라 병균과 세균을 들고 왔고요. 그래서 그 전염병 예. 때문에 그러니까 총균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과 균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80%가 사망하면서 시작된 문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블랙팬서 2가 이 문제를 이제 좀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작품의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는 성장담이니까 이 작품의 있죠. 영웅은 슈리라는 공주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또 막는 안티히어로가 등장할 거잖아요. 네. 블랙팬서 1의 킬모어처럼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탈로칸이라는 또 가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 네이머입니다. 네. 이 네이머라는 캐릭터는 어떤 마블 원작에서는 원래는 전설의 땅 아틀란티스를 모티브로 하는 물을 다스리는 어떤 신 같은 존재였는데요. 네. 블랙팬서 2의 문제의식과 접목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냐면 서구의 침탈로부터 자신의 부족을 지켜야 하는 수중왕국 탈로칸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이 사람이 16세기 유럽의 중앙아메리카 침략으로 부족이 다 죽어갈 때 이 병균으로부터 이제 피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약간 변이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수중왕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어떤 모습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이제 땅속 물속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부족이 죽어가던 모습, 뭐 총살당하던 예. 모습 이런 것도 엄청난 상처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수중왕국의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처럼 메소아메리카의 문명을 이제 바탕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흑인 노예제의 역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도 그러네요. 함께 이 영화가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좀 재미있는 건 블랙팬서 1이랑 블랙팬서 2가 결국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티찰라와 킬몬거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 2편으로 오게 되면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슈리와
마찬가지로 복수하면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네이머의 대결로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겠고 사실 폭력에 평화로 대응할 거냐 폭력으로 대응할 거냐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청취자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래도 이걸 이렇게 자신들의 아픔 어떻게 보면 치부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은 한 발은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슈리보다 저는 티찰라보다는 슈리가 더 좋은데요. 티찰라는 그냥 너무 선하고 완벽한 왕으로 세계에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갈등이 없거든요. 근데 슈리 같은 경우는 오빠와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찰라의 선한 면모와 킬몽거의 폭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면모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게 가장 인간적이네요. 네, 어떻게 본다면. 슈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가 영화를 보시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영화 블랙팬서 2가 담아낸 그 블랙 페미니즘, 아메리카 원주민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